여러분들 그 탄소 중립 기본법이란 거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 법에 의하면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이산화탄소 포함해서 탄소 배출량을 2018년 기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또 중간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30년까지는 기준에 약 한 35% 이상으로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법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산업계에서는 발칵 뒤집어졌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지키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20% 선 정도 같으면 지킬 수가 있는데 이 35%까지 이렇게 줄이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실은 이렇게 쓰린 가슴에다가 소금을 갖다 바르는 그런 일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35%도 죽겠다고 그러는데 40%까지 줄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정부 안에 그걸 이제 반영을 다 한 거죠. 좋습니다. 목표치를 갖다 이제 높게 잡고 이런 거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양반이 40%라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 수치를 갖다 잡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갖다 했는가 하면요. 국제사회에 대해 가지고 신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감축 목표가 최소 40%는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4년 넘어 대통령을 갖다 했습니다. 저희들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국민에 대한 신의는 제대로 지켰나요? 자기 국민들한테 대한 신의도 제대로 못 지킨 사람이 무슨 국제사회에 대한 신의를 갖다 지킨다고 그걸 입에 올립니까?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정말 폼나게 이야기했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사회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회는 편중되고 과정은 편파적이고 결과는 뿌리가 넘치는 그런 사회로 바꾸어놨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대통령이 어떻게 국제사회에 대한 신의는 저래 지키겠다고 발걷어 붙이고 이렇게 나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탄소 감축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국제사회의 신의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탄소 감축 관련해 가지고 기술이 발달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조차도 우리만큼 이렇게 나서 가지고 공격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갖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통령이 40%를 갖다 제시를 갖다 했는데 법에 나와 있는 애초 이제 35% 감축지 이것도 사실은 주먹구구치에다가 희망 고무치를 갖다 더한 그런 수치였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비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2022년 이제 법안이 이제 올해 통과했으니까 준비해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갖다 하게 되면은 2022년부터 2050년까지 약 28년의 기간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 목표치가 이제 2030년까지입니다. 이게 8년간이고요.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은 28년하고 8년 그 간에 28분지 8에 속하는 그런 이 비율로 따지면 약 한 28%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실은 28%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초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기술 개발까지 이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감안하면은 이 수치조차 사실은 버거운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기적인 어떤 사업일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하는 테이크오프 단계에서 이제 서서히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갖다 거치고 하면서 기술도 완비가 되고 제도도 정비되면서 이렇게 가속적으로 이렇게 속도가 붙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비례적으로 수치를 갖다 만들어 놨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다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수치를 갖다 제시를 갖다 한 거예요.
사업을 갖다 해본 사람들, 일머리 아는 사람들은 이 장기적인 기간이 있다 그러면 장기적인 이 기간 동안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확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뭐 U자형의 요 오른쪽 그래프를 사실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제시를 갖다 합니다. 그래야지 시행착오나 정책의 오류 뭐 이런 걸 다 걷어내고 사회적 낭비, 예산 낭비 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문주석은 이런 정책에 ABC도 모른다. 여러분들 제가 문주석이라 그랬는데요. 참 민망하지만은 문 대통령 하는 일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제가 주석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여러 가지 문헌이나 아니면은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은 사실 이게 탄소 중립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건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이 지구의 나이가 약 한 46억 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지구의 여러 가지 이제 지질학적인 증거 이걸 갖다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보다 사실 높았던 기간이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갖다 꼭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논란이 분분하다. 그렇지만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과학적 증거가 어떠니, 기후변화가 어떠니, 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떠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갖다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탄소 제로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기준 표준 비슷하게 됐으니까 저는 뭐 지키긴 지켜야 한다.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탄소 감축을 가는 정책의 경로와 속도는 반드시 저는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선부당 정책은 실패가 뻔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한번 봅시다. 일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2030년까지 40%를 감축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 나라의 철강 회사들, 여러분들 에너지를 갖다 가장 많이 쓰는 산업이 바로 철강 산업입니다. 이 나라 철강 산업 모두 망할 겁니다. 아마 포스코부터 제일 먼저 망하고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원전 다 세우고 또 이 스몰 중소형 모듈러 원자로가 있거든요. SMR이라고 합니다. 이 SMR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최초로 이 설계 표준화를 갖다 만들고 국제 공인을 갖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부 기간 동안 차일피일 하면서 뭐 원전이라 하면은 관계된 것을 갖다 다 막았거든요. 대형 원전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 원전이라고 하는 거의 위험성이 제로인 SMR까지도 다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선두로 달렸던 SMR 기술조차도 모멘텀을 다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수로 지금 에너지 자립을 다 하고 탄소 중립을 다 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산업이니 뭐니 복잡한 질문들 다 때려치우고요. 우리 생활에 대한 질문 하나 할게요. 탄소 중립하면은 난방은 어떻게 하려고 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구가 온난화됐으니까 난방부에 안 된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냉방은 어떻게 할래요? 에어컨은 뭘로 돌립니까? 조만간 이 나라에 문재인표 빙하 시대나 아니면 문재인표 찜질방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신이 개나 조벌이라고 그러세요.